잠시만요. 보이시나요? 네, 제2형 당뇨의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기 위한 생분해 에피디다이멀 아디포스 티슈 organ 스캐폴드 개발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부터 발표하겠습니다. 연구의 목표로 이식 가능한 생분해성 스캐폴드의 배양 시간, 배양액의 조성, 세포 분비물의 종류 및 농도에 따라 디그레데이션 타임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것이 저희 연구의 목표입니다. 이에 따라서 FDA 승인 부분자인 PLGA, PBTPA를 기반으로 한 구조체를 제작하여 실험에 사용하였습니다. 특히 당뇨병 치료를 위한 정상 지방세포 이식 기반의 스캐폴드 가능성을 평가하고자 인슐린을 분비하는 마우스 유래 베타 세포주인 린식스 셀을 PLGA 필름 위에 배양하여 린식스 세포가 분비하는 물질이 구조체의 분해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실제 이식 환경 내에서 스캐폴드의 융합 및 고정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기반 기술로서의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하였습니다. 일단 이형 당뇨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인슐린이 충분히 분비되어도 간, 근육, 지방세포에서 인슐린 전달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포도당 흡수가 저하되는 인슐린 저항성이 가장 큰 원인인데요. 비만으로 인해 비대해진 지방세포가 염증성 사이토카인, 자유지방산, 산화스트레스의 증가를 유발하고 이가 인슐린 신호 경로 방해 및 포도당 수송체의 이동을 억제하여서 결론적으로 저항성 악화로 인해 인슐린을 과다하게 분비하다 그 기능이 저하되어서 당뇨병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최근 연구에 따라 인슐린 저항성을 가진 지방세포를 분리 배양하면 그 기능이 회복될 수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목표를 인슐린 저항성 극복을 위해 생분해성 재료로 제작한 내시경 최대 크기에 맞춘 10mm의 구조체에 정상 지방세포를 시딩하고 구조체 분해 시간을 조절하여 세포가 안정적으로 융합되도록 유도하는 내시경 이식 방법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이전에 진행한 파일럿 스터디에 대한 내용은 생략되었는데 이번 발표 안에 포함된 실험부터 나타낸 플로우 차트입니다. 먼저 PLG랑 PBTPA를 비교하기 위해서 DMEM과 PBS 미디어의 PLGA와 PBTPA를 비교하여 실험을 진행한 실험이 있고요. 그리고 린식스, 네? 이현학생. 저기 코컬처 41이 아니고 민식스하고 민식스하고 3T3 L1 셀이에요. 저거 41 아니야. 안 쓸 거야, 우리. 41은 여기에 우리 프로젝트에 전 안 들어가니까 그거 빼세요. 이걸 얘기 안 하면은 다 잊어버릴 것 같아가지고. 41이 아니야, 이거. 우리 네, 41은 하이퍼 서미아 쪽에 쓸 거야. 네. 응. 그리고 그리고 민식스가 있는 PLGA와 민식스가 없는 PLGA를 나눠서 실험을 진행한 것도 있고요. 다음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실험이랑 그리고 이식 실험에 관한 거는 뒷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PLA는 PLA와 PGA의 공중합체로 비율에 따라서 분해 속도가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건 수분에 의해서 에스터 결합이 끊어지면서 젖산과 글리콜산으로 가수 분해되는데요. 실험에 사용한 PLGA 필름은 젖산과 글리콜산이 75대 25의 비율로 설정되었습니다. PLGA의 경우 알코올 아세톤에 녹아서 UV 살균만 진행하여 실험에 사용하였습니다. PBTPA는 PBT와 아디픽 옥시드의 공중합체로 PLGA와 마찬가지로 수분에 의해서 에스터 결합이 끊어지면서 가수 분해됩니다. PLG와 PLA보다 더 느리게 분해되어서 오랜 기간 동안 지지 구조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70%의 에탄올에 1시간 침지 및 UV 살균을 진행하여 실험에 사용하였습니다. 음, 민식스셀은 마우스율은 인슐린 분비, 췌장 베타세포 유사세포주로 실제 췌장 베타세포의 핵심 기능에 인슐린 분비와 포도당 반응성 등이 유사합니다. 인슐린 분비 기능이 있어서 인비트로에서 제2형 당뇨병 및 인슐린 대사 관련 연구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부착성 세포로 인식스셀은 추후 3T3L1 아디포사이트와 코컬처를 통해 체내에 당대사를 할 수 있는 동일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희 연구의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이 세포를 사용하여 추후 진행할 코컬처 실험의 전 단계인 제공받은 구조체 폴리머인 PLGA와 공동 배양하여 디그레이데이션 경향을 확인하였습니다. 먼저 전에 발표했던 내용인데 간단하게 설명하고 최근에 진행한 실험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DMEM과 PBS의 PLG와 PETPA를 각각 배양하는 건데요. 주 3회 미디어 교체하였고 현미경으로 교입을 놓는 양상을 관찰하였습니다. 휴대폰 촬영으로 전체 촬영 및 관찰 후 크기 변화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직접 측정하였습니다. 각 미디어당 마지막 웰은 블랭크 테스트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먼저 PLG의 디그레데이션 양상인데요. 실험 진행 1주 이내에 배양액이 빠르게 흡수된 것을 볼 수 있었고, 샘플에 따라서 흡수된 만큼 그 구조체의 크기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디그레데이션 경향은 각 구조체의 배양액이 흡수됨에 따라 투명한 구조체가 흰색으로 변화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크기는 4개의 구조체에서 모두 점진적으로 증가하였고, 그중 두 번째 웰의 DMEM에서 배양한 구조체가 135% 증가로 가장 큰 차이값을 보여주었습니다. 구조체를 구성하는 분자의 밀도가 낮아서 수분을 흡수하기 때문이라고 추측합니다. 다음으로는 PBTPA의 디그레데이션 경향입니다. PLGI는 좀 다른 디그레데이션 경향을 보였는데, 구조체로의 배양의 흡수가 느리게 이루어져서 좀 오랜 기간 동안 투명하게 보였고, 디그레데이션 경향은 흡수 이유가 아닌 흡수와 분해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을 보였습니다. PBTP의 크기는 PLG만큼 급격한 크기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으나, 크기가 서서히 증가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음, 이거는 PLG와 민식스를 같이 공동 배양한 건데요. 가장 최근에 했던 실험이라서 PLG에서 민식스의 유무를 비교하기 위해서 진행하였습니다. 응? 2020, 예? 네? 그 PLG에서 민식스 용은 무슨 뜻이에요? PLG가 민식스가 있을 때랑 없을 때를 나눠서 아, 알겠어요. 실험은 2025년 2월 9일부터 4월 21일까지 총 10주간 진행하였고 주 3회 주 3회 미디어를 교체하고 현미경으로 도입을 놓는 양상 및 세포를 관찰하고 전체 크기는 앞에서 했던 실험과 같이 프로그램으로 돌려서 측정하였습니다. 미디어는 FBS 10%, 페니실린 1%가 들어간 DMEM만 사용하였습니다. 이 위에 6개짜리 사진이 다 구조체만 찍은 사진이고요. 밑에 3개짜리는 세포들만 촬영한 사진입니다. PLJ가, 민식스가 있는 것과 없는 PLJ 모두 시간에 따라서 필름의 크기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민식스 셀이 있는 양성대조군이 118%, 음성대조군이 128%로 6주차에 가장 큰 변화폭을 보였고, 최종적으로 11주차에 양성대조군 137%, 음성대조군 146%의 크기 변화가 측정되었습니다. 미디어 색이 변하기 시작한 6주차부터 약 7.2, 8주차에 7.0, 10주차에 6.7, 11주차에 6.3 pH로 산성화가 진행된 것을 보였습니다. 2025년 4월 8일에
여섯 번째 웰인 PLJ 필름에서 검은 점이 발견되었는데, 동일 플레이트 내 다른 웰에서는 같은 현상이 관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미생물 오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여 분해산물 축적, 단백질 폴리머 간 화학 반응, 구조체의 열화에 따른 색소 변화 등 다양한 원인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건 실험이 다 끝난 다음에 핀셋으로 스캐폴드 일부를 슬라이드 글래스에 옮겨서 관찰한 사진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실험은 실제 생체 환경에서는 정적인 6L의 조건과 달리 스캐폴드가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환경에 노출되므로 동적 조건 모사를 위해 쉐이커를 활용해 평균 활동 시간인 아침 9시에서 저녁 6시에는 37도 100rpm을 유지하고 그 외의 시간은 37도만 유지해줌으로써 실제 생체 환경과 가까운 조건에서 PLJ 필름과 PBTPA 필름의 분해 양상 및 구조 유지성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차후 계획은 3T3L1 세포와 포티안 아니에요, 포티안. 민식스 셀 세포의 코컬처를 계획하고 있고요. 이식 실험은 마우스 모델의 스캐폴드를 이식하여 인비보 환경에서의 분해 경향과 조직 반응, 잠재적 위해성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인슐린 분비 관련 세포를 시딩한 스캐폴드를 이식해서 글루코스 업테이크 테스트를 수행해 실제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이현 학생, 이현 학생, 내가 질문을 먼저 해야 되나? 아니면은, 최영규 선생님이 질문을 먼저 해야 되나? 나는 할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는데, 최영규 선생님, 네, 질문하실 거 아니요, 아니요, 먼저 질문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 아니, 얘기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질문하세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질문, 예. 예, 예. 이현 학생, 처음부터 네? 한번 봅시다. 처음부터, 슬라이드 처음부터, 음, 1번부터, 1번부터, 1번부터. 자, 여기요? 3번, 한 페이지. 예. 우리 지금 어느 단계까지 온 거예요, 지금, 이 실험이? 음, 저희요? 우리 어느 단계까지 왔어? 여기서요? 아, 여기서 말고, 우리 처음부터 어느 단계까지, 우리 실험이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 알 수 있어요? 음, 포컬처 전까지 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전체 단계에서 어느 정도까지 단계야? 우리가 지금 하는 단계가 어느 단계에서 지금 처음에 우리가 실험을 뭘 했지? 처음부터? 기억나요? 아, 네. 우리 제일 처음에 그 폴리머, 어떤 폴리머 가지고 했죠? 칸 나눠진 폴리머. 그게 뭐죠? 정확히? 그 우리가, PLA, 그쵸. PLA PLA로 폴리머. 했죠. 그렇죠. 그 PLA 할 때 우리 어떻게 했어요? 그 폴리머 만들 PLA요? 때? 그 스캐폴드 만들 때 어떻게 했어요? 3D 프린터로 쌓아서 있는데. 그러니까 3D 프린터를 어떻게 써서 했어요? 3D 프린터요? 음. 처음에 잘 우리 모르겠어요. 만들어진 것밖에 학회에서 못 봐서. 발표된 그 초록 읽었을 때 그 모르면 처음에 어떻게 우리 처음에 이거 똑같지 처음에 목적이 뭐지 이거 하는 게 우리 목적이 뭐야 이게 정확히 여기 나오잖아 본인이 써놨잖아 네, 뭐라고 써 있어 디그레데이션 타임 정밀하게 제어하는 거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네. 그래서 처음에 우리 할 때 PLA도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요? PLA요? 자 우리 거기다가 우리 이거 처음에 했을 때, 우리 학회에서 발표했을 때 처음에, 어? 뭔가 이리저리 여러 가지 뭐 언어도 쓰고 프로그램 언어도 쓰고 뭔가 수치도 잔뜩 굉장히 많이 썼잖아. 기억나요? 조건 넣고 막 여러 가지 뭘 했잖아. 근데 그 실험은 제가 나중에 참여한 거라서 처음부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3D 프린터를 왜 우리가 다양하게 PLA를 왜 다양하게 만들었을까? 뭐 궁극적으로는 똑같은데 왜 그랬을까요? 어떤 모양이 제일 좋은지 확인하려고?
어, 그거라기보다는 지금 저기 최현식 교수님이 우리한테 주는 거하고 똑같은 의미로 해서 3D 프린트로 했는데, 가장 좋은 생분해성 재료가 뭔지 보려고? 그것보다는 저기 아까 좀 인트로 하는데 설명을 좀 잘못한 설명이 하나 있는데, 자, 우리가 뭐 PBTPA, PLJ, 뭐 PLA 쓰긴 쓰잖아요. 네. 디그레데이션 타임 어떻게 조정해요? 뭘로 조정해? 퓨리데이션 타임? 아, 그 밀도로요. 그치? 그러면은 우리 PLA 했을 때 처음에 3D 프린터로 했을 때 뭐 했을 것 같아? 그것도 역시 아, 그때 밀도, 밀도별로 나눠서, 그래서 우리가 밀도별로 나눠서 했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디그레데이션 타임 어떻게 정하는지 해가지고 그걸 정했던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PLA 처음 했을 때 3D 프린터로 해서 그, 녹는지 안 녹는지 체크를 한 거였고, 그 전에 우리가 파일럿 스타디기면서 처음에 우리가 미디어 대신 뭘 썼죠? PBS. PBS 썼죠. 그리고 자, 서큘레이션 시키기 위해서 뭘 했어요? 뭘로 했어요? 그때 교수님 투석에 사용하는, 그쵸? 다이얼리스에서는 파라스타틱 펌프 우리 써가지고 거기다가 튜브 연결해가지고 그렇게 썼죠. 네, 그죠? 기억나죠? 그래서 네. 그게 처음에 우리가 파일럿 스타디를 해서 이게 녹는 걸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이제 실제로 우리 컬처 미디어에 녹는지 안 녹는지 그 다음에 그걸 다양한 저기 뭐 폴리머 가지고 테스트를 해야 되잖아요. 자, 우리 하기 전에 PLA, PBTPA, PLGA가 어디에 많이 써요? 왜 우리가 이걸 썼을까? 음, 이거 우리 그냥 대놓고 그냥 쓰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네. 어디에 많이 쓸 것 같아요? 음, 이게 잘 뭐에 모르겠어요. 썼기, 그러니까 생체 재료를 우리가 이 생체 재료를 어디에서 나오는 뭘 하기 위한 재료일까요? 정확히 왜 이 재료를 썼을까? 근데 원래 생체 재료로 많이 쓰이는 것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이걸 생체 재료 어디에 쓰일까? 생체 재료 어디에 많이 쓰일까? 이런 인공장기? 인공장기 말고 아니 인공장기 말고 인공장기 말고. 이런 게 어디에 많이 써요? 항암? 응? 약물 전달할 때 쓰이나? 뭐 그거는 뭐 그런 거 가장 많이 쓰이는 거. 가장 많이 쓰이는 거. 우리 이거 본인도 요거 우리 실험하지 않고도 딴 데서 우리 썼어요. 우리 다른 거 실습할 때 썼어요. 저희가요? 응. 음, 언제 썼지? 수술용 봉합사 이런 데 많이 쓰는 걸로 저희가 했어요. 왜 아, 당연히 우리 생분해성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후보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정해야 되는 건 흔히 쓰는 물질, 잘 쓰는 물질, 그리고 PLA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도 쓰이는데 우리 바이오 플라스틱 해가지고 비닐 해가지고 거기도 많이 써요. 대지에 녹는 비닐 있잖아요. 네. 미생물에 분해되는 거기에 많이 쓰여지는 것 중에 PLA예요. 요즘에 많이 쓰는 걸. 자, 따라서 이제 여기에 연구 배경에 왜 이 물질을 썼는지 왜 이게 구조체를 잘했는지 그 내용이 빠졌어요, 지금. 왜 이 물질을 왜 이, 썼는지. 예, 왜 이 물질을 그냥 떡 들어와서 생이 고분자 왜 썼을까? 그러면 당연히 레셔널이 있어야 되는데 뒷개념 없이 그냥 고분자를 썼습니다. 그러면
물어보면 왜 이거를 썼어요? 라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이걸 썼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왜 디그레데이션의 종류냐, 이런 거를 하는 거는 밀도에 따라서 디그레데이션 타임을 조절하는데, 우리가 저희 3D 프린터로는 미세한 걸 조절을 못하기 때문에, 그, 연대 신소재공학과 최현식 그 선생님한테 부탁을 해서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구조식의 내용은 연구 배경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 구조식이나 이런 게 지금 빠져 있어요. 네. 자, 다음 페이지. 자, 주요원이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쉽지 않아요. 그냥 그림을 예쁘게 하나 만드세요. 그림을 예쁘게. 이해하기 쉽게. 그림을 하나 쓰세요. 다 주요 원인. 그리고 내용은 저렇게 해요. 기억하고, 그 다음에, 자, 인슐린 저항성이 왜 생길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우리 쪽에서 생기는 인슐린 저항성의 주 목표, 뭐예요? 왜 우리가 했을 것 같아? 주 목표요? 어, 비만으로 비대해진 지방세포로 나오는데, 우리가 주로 비만의 원인이 되는 뭘 하기 위해서 그럴 거예요? 자, 우리 지방세포 어떻게 이식할 거야? 지방세포? 어, 떼어내서. 그러니까 어떤 지방세포로 이식을 할 거예요? 네? 어떤 지방세포로 이식을 할 거예요? 건강한 지방세포. 근데 건강한 지방세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한 지방세포를 하려면요? 이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요것도 제가 한것 같은데. 떼어내야죠. 그러니까 떼어내는데 어디서 떼어내? 떼어내서, 떼어내서 배양해서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디서? 내가 두 가지 정도를 얘기를 전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복부? 그러니까 거기 그게 뭐뭐 있지? 그 알로그라프트하고 오토그래프트 내가 설명을 했었나? 아니요. 그 MHC 관련해서 한번 얘기했었나? 아니요. 보통 자 우리가 만약에 이거 실험하면 어떤 걸 가지고 실험 건강한 그 지방세포 어디서 가져와야 돼요? 어디서 가져야 돼? 지금 부위를 물어보시는 게 아닌 거죠? 음, 건강한 지방세포를 가져오면 어떻게 해야 돼? A라는 쥐가 지금 당뇨에 걸려서 그러니까 지방세포가 지금 인슐린 저항성이 생겼다. 그러면은 어떤 세포를 가져야 돼? 이식하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방법을 얘기를 해준 것 같은데? 음. 어떻게 가져야 돼요? 모르겠어요. 자, 우리 자가이식하고 타가이식 관련해서 설명을 했지? 이식을 네. 하려면? 그러면, 그러면은 이거 건강한 지방세포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러면은 어디서 가져오는 게 제일 안전할까? 자가이식? 응? 어떤 거? 안전한 거? 자가, 뭐? 자가이식이 더 안전하세요? 근데 이거 자가이식을 하려면 이 사태에서 지금 오토 트랜스플란테이션 하려면 이미 인슐린 리지스터가 일어난 그 지방세포인데 어떻게 그러면 그거래? 이미 일어났는데, 아, 그래서 그 내용이 나온 거 아니에요? 인슐린 저항성을 가진 지방세포를 분리배양하면 기능이 회복된다고? 자, 분리 기능이 회복될 수 있긴 있겠지. 그러면 거기다 레퍼런스 붙이긴 해야 되는데 왜 기능이 회복되는 거예요? 레퍼런스 나중에 음. 붙여요, 이거. 붙여야 되긴 하는데. 네. 왜 해방이 되는 거야? 뭐 때문에? 뭐가 빠졌어?
뭐가 빠져서 되는 거야? 아, 염증이 빠져서. 그러면 염증은 뭐 때문에 주로 나오죠? 어떤 세포? 염증? 염증. 사이토카인? 그러니까 사이토카인인데 주로 어떤 거? 나중에 지방세포 분리한 지방세포, 뚱뚱해져가지고, 네. 이형당뇨 일으키는 거 보면 이제 뭐, 혈관이 굉장히 발달돼 있거든요. 그쪽으로. 그러면 이제 그쪽에 일어날 수 있는 게 가장 잘 일어나는 게 아마 마커페지, 대식회포 이런 거겠지. 염증 때문에. 인플라메이션 많이 일어나. 그 다음에 사이토카인이나 ROS 같은 게 또 많이 있겠지. 여기 다 써있네. 자유지방산 스트레스 증가. 그래서 순수하게 지방을 다 제거하고 아디포사이트만 해서 이식을 하는데, 그러면 회복될 수도 있어요. 다는 아니야. 다는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 그 문제가 있을 경우 이제 우리가 실험을 할 때 그러면 만약에 타가 이식을 한다. 알로그래프트를 한다. 그러면은 어떤 걸 써야 돼요, 보통? 면역 억제제 써야죠. 면역엑스 안 쓰고 할 수 있는 방법. 면역 억제제 안 쓰고. 최소한 줄이면서. 면역 억제제를 안 쓰고 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최소한을 줄이면서 할 수 있는 방법. 최선을 줄이면서 할 수 있는 거? 음. 면역 관용? 아니, 자, 그, 보통 면역 거부 반응이라고 왜 그래요? 어? 그 외부에서 들어온 거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거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뭐라 그러죠? 네, 뭐죠? 자, 그게 자기 거가 기다 아니다, 자기다 아니다, 또 판단하는 거 뭐죠? 결정 요소. 일단 아무도 판단하는 MHC, 메이저 히스토 컴플렉스, MHC에 따라서, 예, 자기인지 아니. 그래서 보통 이식 수술할 때, 서로 이식 쓸 때 어떤 사람을 주로 해요? 이식 수술할 때. 보통 간이식할 때. 아, 그 맞는 사람들끼리 근데 맞는 사람인데 대부분 어떤 사람을 주로 해요? 건강한 사람? 아니지. 간이식할 아, 때. 가족끼리 맞는 사람으로 하지 않나요? 그렇지. 그거 가족끼리 하죠. 그러면, 자,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할 때 면역 반응을 줄이면서 마우스 이식을 할 때, 그럼 비슷한 마우스를 뭐라 그래요? 비슷한, 비슷한 유전, 유전 형질을 가진 호모로고스 하다고 들어봤어요? 안 들어본 것 같아요. 호모로고스 한 쥐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 비슷한 유전 현질을 가진 그런 개체를 얘기를 하는데, 호몰로고스하게 그러면 면역 강함이 줄어드는데,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할 때 지방 분리해볼 수 있으면 밝혀졌다라고 딱 하는데, 요거를 테이블을 다시 나눠서 해야 돼. 우리 오토 트랜스플란테이션을 할 거냐, 알로 네. 트랜스플란테이션을 할 거냐, 거기 맞춰서 그 연구 방향이 이렇게 할 거다 하고, 거기에서 장단점을 써놓고 여기다가 배경에다 설명을 좀 해줘야 돼요. 그럼 저희는 어떤 걸 맞춰서 하는데요? 모르지. 아직 안 그럼 정한 거예요?
아직 모르지. 그걸 음, 판단하기 위해서, 자,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그 중에서 하나가 나온다고 했지. 뭘 할 것 같아요? 네?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그게 기능이 좋다, 안 좋다? 판단하기 위해서, 지방세포 기능이 좋다, 안 좋다를 판단하기 위해서 뭘 할 것 같아요? 우리 본인이 얘기했어. 언제요? 아, 슬라이드에 지금 얘기했어. 얘기했나요? 아니, 그전에도 계속 얘기했어. 뭘 것 같아요? 음, 확인을 해야 되잖아. 뭘 할 것 같아요?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아니, 자, 우리 제일 중요한 게 그 이식한 아디포사이트가 기능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 확인을 어떻게 할까요? 음, 어떻게 먼저 할까요? 쥐에 이식해서 하는 거 아니, 아니었나요? G 이식하기 전에 아, 인비트로를 실험할 때. 코컬처에서? 그렇지, 코컬처를 해서 아디포사이트 꺼내가지고 얘가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거기서 이제 실제 기능이 있는 거 가지고 이제 그거 가지고 다시 젤시딩을 하는 작업을 거쳐야겠죠? 그거는 네, 지금은 아니고 그 나중에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5번 관련해서, 자, 슬라이드 5번. 자, 플로우 차트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한 거를 정리를 하면서 얘기를 네, 코컬처를 왜 써야 되나?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코컬처 할 때 실제로 그 하냐 안 하냐. 자, 여기서 코컬처 3T3L와 아디포사이트 쓰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쓰는 이유. 민식스테라고 같이 써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뭘 것 같아요? 이거 그때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인슐린을 분비한다고 했나? 그치, 인슐린 분비하고 아디포사이트 있지. 그러면은 아디포사이트 3T세어와 파이브로블라스트 다 아디포사이트로 분화된 건데 이걸 왜 할 것 같아요? 저희가, 그렇다고요. 저희가 장기 이식할, 아니, 구조체에 넣을 때 필요한 환경을 제일 잘 만들 수 있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지. 우리 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시뮬레이션을 계속 하는 거잖아요. 디그레이데이션 타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네, 이렇게 다양한 실험하는 이유가 뭐예요? 인비트로 실험을 다양하게 하는 이유. 컴퓨터. 그러니까 인비보 실험 들어가기 전에 인비트로 실험 다양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일 최적화된 조건 찾으려고. 그쵸. 최적화된 조건 찾아서 나중에 실험할 때, 우리 동물 실험할 때, 그, 이런저런 로스를 없애기 위해서 그냥 막 집어넣는 게 아니고, 인비트로 데이터를 먼저 가지고 이제 나중에 마우스 실험을 진행을 하는 거죠. 네, 그죠? 그래서 우리 지금 하는 게, 아마 단계별로 이거를 플로우 차트를 아마 해야 되는데, 저희 2단계 중간 정도 와서 한 3단계 정도 들어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 다음 페이지. 자, 저는 PGL 조절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아까 PBTP하고 PLG하고 얘기하는데, 우리 왜 UV 살균만 진행을 하는 게 맞나요? 틀리나요? 우리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 네? UV 살균만 진행하는 게 우리가 제대로 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지금. 우리 제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근데 UV 살균만 진행한 PLGA가 PBTPA보다 오염이 안 됐어요. PBTP는 UV로 그 살균을 진행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음, 에탄올에도 담그고. 자, 네, 한번 물어볼게요. UV 살균 같은 경우, 암, 진행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 그거 다 막을 수 있어, 없어, 그때? 있었어, 없었어요? 없었어요. 컨테미네이션 관련해서 제대로 해결이 안 됐죠? 왜 그런 것 네. 같아요? 왜 그런 것 같아? 그거는 애초부터 제작할 때 좀 덜 된 게 아닐까요? 자, 그럼 거꾸로 얘기를 할게. 내가 물어보는 게 UV 살균 진행을 만약에 동물에 했을 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바로 컨텐츠 될 것 같은데요?
네? 동물에 집어넣었을 때, 복강에 집어넣었을 때? 네. 만약에 우리 동물 실험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지금 상태에서요? 어, UV하고, 컨템 될 것 같아요. 응? 컨템이 된다고? 구조체 자체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러니까, 컨템이 된다는 의미는 뭐야, 만약에 인비보에서. 염증 생기고 염증 반응이 일어날 것 같아요? 안 일어날 것 같아요? 무조건 일어날 것 같은데요? 무조건 일어난다고? 네. 우리 실험할 때 분명히 꼬매고 하면 항염증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스피린 같이 열 내린 거 다 집어넣을 텐데, 그 다음에 항생제 다 집어넣고, 쥐한테. 그럴 텐데, 그래도 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염증은 안 나도 애가 죽지 않을까요? 약이 너무 많아서. 이거 다시 한번 봐봐요. 동물 실험 나중에 레퍼런스 한번 보는데, 보통은 우리, 저기, 배를 가르면 그게 우리 있던 이 구조체보다 더 위험이 됐을 것 같아? 안 됐을 것 같아? 그 배를 아예 가르잖아. 우리 실험할 때. 네. 그러면은 아예 그, 대기 내에 이런 온갖 오염물질이 다 들어와서 아무리 깨끗한 환경에서 한다 그래도 그쪽으로 다 침투할 텐데, 요것보다 지금 우리 살균하는 것보다 지금 배에 들어가는 게 더 많을걸? 여러 가지 그, 균이나 이런 게. 그래서 아마 내 생각에 이렇게 해도 별로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수술 관련해서 한번 나중에 어차피 우리 하긴 해야 되니까 그거 나중에 한번 그 약물이나 그다음에 진통제 같은 것도 놔주기 때문에 아마 염증 반응이 거의 없을 수도 있어요. 이거 하고. 네. 어차피 뭐 비슷하니까. 다음. 그림, 그림. 여기요? 자, 아, 그, PAG하고 PBTPA하고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실제로 이렇게 실험을 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 전에 했던 데이터랑 같이 비교를 했으면 좋겠다고 내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어? 왜 이렇게 됐지? 어, 어. 음. 지금 있는 크기하고 이런 거를 기존에 있는 거하고 얼마나 됐냐, 안 됐냐를 지금 봐야 되는데, 내가 밀도 데이터를 최현식 교수님한테 받지를 못해서, 이게 밀도에 따라서 시간당 얼마나 녹는지하고 과거에 있던 그 데이터랑 경향이 어떤지를 내가 자세히 보지를 못했어요. 자, 그 전에 밑에 내려가면, 슬라이드 12번. 이게 왜 그렇게 돼? 12번? 12번, 12번, 12번. 이거 왜 이렇게 돼요? 크기가 커지는 이유요? 왜 그래? 내가 그 설명을 DMEM이, 해줘야지. 여기 설명, DMEM이 그 구조체가 수분을 흡수해서 커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왜 그럴 것 같아? 구조체를 구성하는 분자의 밀도가 낮아서? 그래서 그런 건가? 아니, DMEM하고 PBS하고 그, 크게 올라가는 게 많이 틀리잖아요. 왜 그래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왜 커져? 왜 커져? 안 커, 뭐, 줄어드는 거 있지만 왜 커져요? 커지는 이유는 DMEM에 있는 수분을 흡수해서 그런 것 같고요. 음? 그리고 DMEM이랑 PBS별로는 사실 DMEM 하나는 엄청 큰데 하나는 또 PBS보다 작아서 자, 이제 보면은, 그, 왜 그렇게 될 것 같은 걸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구조체 크기가 왜 커지고 왜 작아졌는지, 요거는 왜 그래야 되는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알아보겠습니다.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데이터 DM에 2번 들어간 게, 그, 지금 이거 상수계수로 나온 거죠? 표현한 거죠. 상수계수예요? 아니면 측정 데이터예요?
실측정 데이터요. 상수계수가 아니고. 네. 자, 근데 지금 나중에 이거 데이터 풀링해서 써야 될 것 같은데? 풀링이요? 다시 다 넣어서, 데이터 다 넣어서. 데이터 그리고, 값도 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이거를 실제로 실 크기, 내가 왜 이걸 실 크기별로 하면 이상하다 그러냐면 이게 우리 받은 구조체가 각 사이즈마다 다 틀리잖아. 그지? 네. 그러면 증가폭을 이거를 실 크기로 해야 되나? 아니면 다른 걸로 숫자를 바꿔야 되나? 음? 실 크기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그렇게 했어요. 그, 식스웰 기준으로 크기 잡고, 그 다음에 구조체 크기 잰 거예요. 아니, 아니, 내가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고, 크기는 측정 크기로 이렇게 했는데, 우리 있는 받은 구조체들이 전부 다 크기가 다르잖아. 다양하게 크기가 다르잖아. 그지? 네. 같지 않지? 그러면은 각 구조체마다 실제로 얼마나 증가했는지 보려면 실 크기를 재야 되냐, 재야 되는 건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이게 서로 비교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는 건가? 변하지 않는 값을 하나 정하고 나서 실측을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아니지. 아니지. 자, 각 그것마다 다 틀리잖아. 그러면은 증가폭을 뭘로 나타내는 게 제일 비교하기 편하겠어? 다 사이즈가 틀리기 때문에. 뭘로 해야 돼? 100%? 퍼센트로 하는 게 제일 편하겠지? 그럼 각 구조체마다 얼마 얼마 퍼센트가 늘어났는지를 볼 수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비교가 가능하지. 이렇게 해버리면 크기가 다 틀리기 때문에 실제 이게 얼마나 증가하는지 보기가 쉽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퍼센티지 구조로 바꾸세요. 전부 다. 다음 13, 14 여기다. 보면서, 예, 저희 보면서 지금 요거, 자, 이 구조 깨지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왜 이게 보면은, 왜 이게 처음에 있었던 게 왜 깨지게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PBTPA하고 PLGA하고 디그레이션이 왜 이렇게 되는지 이걸 설명을 해줘야지. 왜 음, 이렇게, 왜 이렇게 깨졌느냐, 왜 이렇게 했느냐, 그리고 왜 색깔이 왜 PBTPA는 투명하게 됐다가 하얗게 되고 왜 색깔 변화가 이렇게 되냐, 그 하나하나 설명을 해줘야지. 그 내용이 하나 다 빠졌잖아, 지금. 네. 그래서 슬라이드 16번도 이걸 전부 다 실 크기가 아니고 그 퍼센트? 구조체 퍼센티지로 다 나타내고, 그리고 우리 이거 n 몇 개로 했지? 각 그거마다 n 두 개로 했나? 조건마다 두 개로 했어, 세 개로 했어요? 뭐가요? 우리 는 PBS하고 DMEM 할 때 우리 조건 잡을 때, 그, 웰 하나당, 조건 하나당 하나씩 구조체는 넣지 않았을 거 아니야. 조건 하나당 두 개요. 맨 그치? 마지막은 블랭크 테스트로 냅두고. 그래서 그거 내가 얘기했을 때 그거를 같이 데이터를 합쳐서 써야지. 물론 오차율이 많이 나긴 하겠지만 지금까지 있는 데이터 몇 개 해가지고 같이 합쳐서 풀링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대로 단독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 구조 크기 이렇게 하는 거 또 하나 물어보자. 왜 구조 크기가 이게 PBTP의 구조 크기가 왜 15주에서 늘어났다가 왜 줄어드는 거예요? 전부 다 중간에? 근데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아니, 아니, 왜, 그게 아니고, 지금 1주서부터 15주까지 계속 커졌잖아. 그러다가 18주에 다 줄어들었잖아. 왜 그런 거예요? 15일까지는 계속 흡수하다가 깨지기 시작하는 건가? 우리 깨지기 시작하는 거 봤어, 안 봤어요? 봤어요. 봤는데 저렇게 크게 깨졌어요? 떨어져 나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 정도로 크게 되는 이유는 뭘 것 같아. 그리고 15주에서 15일에서 18일까지 그 투명하다가 색깔이 변했어요? 아니면 그 시간이 언제예요? 색깔이 변하는 시간이. 음, 이거는 그냥 계속 이 투명한 상태였고요. PLG가 언제부터지? 1주 지나고 나서 하얗게 변했고. 그 PBTPA도 색깔 변하지 않았나요? 저번에 봤을 때 색깔 변했는데. 근데 엄청 PLG만큼 막 하얘지고 이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찌됐든 서서히 색깔이 조금 변했, 불투명해지는 정도? 그러니까 그건 뭐 색깔이 특정 변했다. 부분이 언제가 변했다라고 잡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왜 커졌다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내 생각에는 이게 수분 들어가는 속도가 빨라지면 커지면서 동시에 깨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깨진 게 그만큼 크지 않아서 그러니까 뭐, 크지 않다고 그렇다고 하는데, 하잖아요. 15주하고 18주 데이터 보면, 15일하고 18일 데이터 보면 그렇게 보여. 데이터상으로는. 크기 데이터상으로. 음, 데이터상으로는 그렇게 보여.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거 정확하게 사진성은, 막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냥 추측? 이거는 이거는 화학 분석 쪽은 나도 잘 몰라서 최현식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건 그런데 데이터만 보면 흡수했다가 곧바로 깨지는 것 같아. 이 데이터만 보면. 음, 그리고 아까 요 데이터 전부 다 퍼센티지로 해야지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교수님 아까 이렇게 막 나눠서 하지 말고 합쳐서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일단은 DMEM에서 배양한 것들 두 개는 같이 묶고 PBS 같이 묶어서 나타내라는 거예요? 아니, 그니까 맨 처음에 이거를 퍼센티지로 풀링하기 전에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풀링한 다음에 이제 오차 범위가 얼마나 되는지를 하는데, N수가 너무 적어서 이거는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N수가 2밖에 안 돼서. N수가 3 정도 되면은 모르겠지만, N수가 2가 되고, 그 다음에 실험을 몇 번 해보지 않는 이상 이거를 알 수가 없어요. 자, 네. 다음. 실 이건 N 이퀄 3이지. 3. 자, 마지막 데이터. PLGA하고, 마지막 데이터. 이거요? 어, 자, 이거 왜 오차 범위가 안 나와 있어? 오차 이거 어떻게, 범위는 지금 다 안 나타나긴 해. 어, 이거 지금 N이 3개잖아. N의 네. 숫자가. 근데 이거 지금 그냥 평균값만 낸 거예요? 네, 이거 아까 제가 여쭤봤던 것처럼 그냥 같은 조건끼리 묶어서 평균값으로 나타낸 거. 같은 조건끼리 묶으면 안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잘하는 늘어나는 게 틀리기 때문에 이거는 퍼센치로 한 다음에 다시 풀링을 해야지. 그냥 그대로 풀링하면 좀 이상할 거, 그래도 되긴 하겠다. 그래도 되긴 하겠는데, 일단은 따로 오차범위 나타낼게요. 하나도, 아니, 그러니까 오차범위가 하나도 없어. 지금 편차값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 지금. 편집하고 네. 편차값이 나와 있지 않아서 그렇게 하고, 자, 21번. 21번, 자, 마지막 21일 날 데이터 보면, 이게 네. 이런 식으로 검은개를 했는데 전에 왜 그렇게 됐다고 얘기 들었나? 그리고 또 하나는 색깔이, 이게 분해된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그냥 봐봐요. 4월 21일 거. 네. 이게 오염된 거야? 아니면은 그, 그냥 분해된 거야, 이게? 우연인 것 같아요. 오염인 것 같다고? 그럼 이거 어떻게 네. 확인해야 돼? 어떻게 확인해야 돼? 어떻게 확인할까요? 자, 오염되기 전에 pH가 많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편했어요. 검은, 변했죠? 자, 그러면 오염됐다고 판단해야 돼? 판단하지 말아야 돼? 아주 확신해서 판단할 수는 없나요? 아니, 그러니까 산성화가 진행되면,
컨텀 됐을 때, 플라스크 컨텀 됐을 때 어떻게 되죠? 색깔이 어떻게 변하죠? 버스 콘텐츠 때? 어떻게, 색깔이 어떻게 변해? 약간 이런 식으로 변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변하면서 뭐가 잔뜩 둥둥둥둥 떠나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지금은, 그러면서 노을해지죠? 네. 그거 가지고 컨텐츠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가능할 것 같은데, 이 상태로 녹으면서 산도가 변하나 안 되나 관련해서는, 이거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미디어랑 결합해서 실제 폴리머가 짜게졌을 때 산도가 변하는지 안 되는지 이거는 한번 찾아보세요. 네. 그것까지 같이 감안하고 이게 색깔 변하는지 뭐 단순하게 이게 이 색깔이 변했다, 컨태미네이션 됐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자, 22번. 자,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쉐이커, 지금 하고 있는 쉐이커랑 좀 아니, 이어서 해야 될 22,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될 것 같아? 22번. 우리 했을 때 이거 핀셋으로 옮겼잖아. 예. 네. 이거 가져온, 사실은 이것보다 훨씬 큰 데서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자, 이거 가지고 우리 뭘 느꼈어? 우리 왜,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올비터 쉐이커에 실험하는 이유가 왜 그럴까? 동적 조건 모사를 하면 더 잘 녹는다는 게 나타나서 자, 그게 아니고, 우리, 우리 저 슬라이드 그래프 샘플링 할 때 저 상태 어땠어요? 상태요? 응. 우리 상태 어땠어? 샘플링 할 때. 약간 핀셋으로 뭉개졌어. 우리 쉽게 뜯어졌어. 그냥 했을 때는, 우리 미디 안 했을 때는. 이게 안 했을 때요? 아, 미디 원래 안, 잘 폴리머끼리 결합돼 있었는데. 그냥 했을 때 어땠어? 그거, 핀셋으로 했을 때 그게 뭉그러졌어요? 아니면 굉장히 단단했어요? 간단했어요. 단단했죠? 자, 그러면 우리 왜 올비터 쉐이커로 왜 이거 실험을 왜 해? 음, 저희가 어쨌거나 넣어야 되는 게 사람 몸이잖아요. 그치? 사람 활동 몸에 주게, 시간에 그 멈춰있지 않고 몸도 계속 움직이면서 뭐, 구조체가 더 영향을 그렇긴 받는 한데, 우리가 왜 올비터 쉐이커 써가지고 왜 이거 흔들고 있어요? 자극을 주려고? 자극이겠지. 근데, 자, 우리 그냥 식수эл에다 집어넣었을 때, 구조체 집어넣었을 때 어땠어요? 상태. 픽셀에 구조체 넣었을 때 어땠냐고요? 음, 음. 그때는 저희가 만지기 전까지는 그냥 그대로 그치. 모양이 유지됐죠. 모양이 유지됐지. 자, 그러면은, 모양이 유지가 됐다. 근데 우리가 샘플링을 할 때, 이게 뭉개졌다. 그럼 뭘 할 수 있어? 그 두 가지 가지고. 음, 이게 좀 뭐라고 해야 지 모션이 들어가면 그러면 좀 그러니까, 그 움직임이 없을 때는 그 자체에 대한 녹는 게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 분해 속도가 늦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 상태 가지고 실제 쥐에 들어갔을 때 하고, 인비트로 상에서 그냥 식수엘에다 넣었을 때, 녹는 속도가 다를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그치? 네, 그래서 우리가 올비터 쉐이커 가지고 실험을 하는 거가 되겠지? 네, 자, 자, 마지막 24번, 여기에 대한 내용, 우리 아까 은비열 학생이 준 요거 올비터 진행 중에 실험을 봤는데, 지금까지 우리 이 실험을 왜 37도에서 왜 했는지 하고, 평균 활동 시간 9시에서 6시 한 이유,
왜 할까요? 네? 9시에서 6시 37도씨에서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딱 저희가 마지막에 할 조건 아닌가요? 음, 뭐 그렇긴 한데 왜 그럴 것 같아요? 9시에서 6시. 실제 생체 환경으로 만들려고? 음, 우리 저기, 동물실에서 불 끄고 키는 시간 맞춰서 한 거예요. 우리 동물 실험했을 때. 네, 그거 해서 한 거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진행을 하고, 될 수 있으면 우리 은별 학생이 넣은 데이터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이렇게 해서 결과 나와서 부풀려져가지고 지금 분해되는 거 보였잖아. 지금 나 오늘 아까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만. 네, 그 데이터하고 시간 비교 데이터하고 같이 해서 그, 그 표 만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최영준 선생님 질문 있으신가요? 별로 없는데요. 뭐 네. 제가 하는 분야가 아니라서. 근데 쥐는 야행성인데요. 물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그 불 끌 때 그렇게 보통 하지 않나요? 한 9시쯤 끄고 동물실에서 하고 한 예, 불을 6시간 8, 꺼야지 얘네들이 움직여요. 아, 그러니까 낮에는 불 켜놓으면 얘네 잔다고요. 숨어서. 그래요? 당연하죠. 나 야행성 동물인데 불 꺼야지 아, 움직여. 야행성 동물인 건 아는데 저 실험실에서 보통 낮에 깨 있어가지고. 아니에요. 우리가 가니까 깨 있는 거죠. 아니면은 그래서 대형, 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못 자서 그런 건가, 그러면은? 그렇죠. 건드리니까 깨는 어, 거고요. 쥐는 어, 불만 끄면 지들끼리 마구마구 사고를 쳐요. 뭐, 그건 많이 저기 봐서, 예. 그리고 이 인큐베이터 쉐이킹 인큐베이터에 CO2 들어가요? CO2 안 들어갑니다. 그럼 셀 다 죽을 텐데. 이거 없는 겁니다. 아, 네, 미디어 브랭크 여기는, 예, 셀 혹시 하실 때는 아마 죽을 거예요. 그다음에 그쵸. pH도 많이 올라갈 거예요. 네, 아마 그래서 지금 일단은 골에서 셀을 넣고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실험 같은 거. 그래서 pH를 이 인큐베이터로 유지를 하려면 이 배지는 바이카보네이트 베이스로 pH를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거 말고 히패스 같은 거 넣어줘야 돼요. 지금 아니면은 넣고 있습니다. 넣고 있습니다. pH가 확 변할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넣고 있습니다. 그거를. 그다음에 그 컨템된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 까만 거 점 나왔다 그랬죠? 네네네. 예, 곰팡이가 오래 걸쳐있죠, 오래. 그거 오래 컬처에서 아마 중간에 이게 이거는 내가 보기에 딱 그 김혜은 학생이 말하는 게 곰팡이 그 포자예요, 포자. 곰팡이 오염된 거, 음. 곰팡이. 곰팡이. 자세히 고배율로 하면 아마 곰팡이 균사가 싹 보일 거예요, 지들끼리. 곰팡이 오염된 거예요, 곰팡이. 곰팡이는 오래 걸쳐하면 어떤 환경에서도 잘 자라요. 심지어 항생제 떡에도 잘 자라요, 아주 곰팡이. 요거는 곰팡이 오염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데이터는 못 쓰는 거예요, 예은 학생? 곰팡이. 못 쓸 거예요. 그래, 그 못 쓸 거예요. 현미경이 배율이 몇 배나 돼요? 이거 휴대폰으로 찍은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현미경을 하고 거기 위에다가 렌즈에다가 지금 휴대폰을 찍은 거예요. 음, 확대를 더하면 그래서 곰팡이 보였을 거예요. 까만, 아마 지금, 예, 예, 아마 지금 저번에 지금, 뭐였죠? LCD 스크린 사용법을 몰라가지고, 저번에 찍었을 때 LCD 스크린 잘 안 됐잖아요. 그죠? 옆에. 그걸로, 내가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줬죠. 저번에 했을 때. 그때 선명하게 잘 보였죠? 네. 그걸로 아마 사진 찍는 게 훨씬 편할 거예요. 이렇게 사진 찍는 것보다. 재밌네요. 재밌, 재밌는 실험. 아마 이거 가지고. 혹시 다른 학생 질문 있나요? 지금 김도경 학생, 지금 들리나요? 김도경 학생.
도경 학생? 들리시나요? 네, 들려요. 지금 그 깨지긴 하지만. 아마 지금 저기 아마 저희 쪽에서 지금 4주간 인턴으로 잠깐 있을 학생이라서 아마 4주 있는 동안 여기 계속 그 발표 보고 그럴 테니까 그렇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최영수 선생님, 네, 네, 그 어제 사실은 그 요거 저기 아까 하이퍼 서미어 관련해서 연구비 관련해가지고 어제 표준연구원 그 잠깐 갔다 왔었어요. 어제. 네, 여보세요? 예, 네네네. 예, 예. 그래서 아마 그 관련해가지고 지금 그 분야를 저희 지금 있는 지금 그 ISO 그 있는 분야를 저희가 넣으려면 조금 바꿔야 될 수도 있다고 그쪽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194 쪽을 하는데 그 분과를 바꿔야 돼서 그 과제를 집어 넣어야 된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아마 그거 관련해서 아마 쪽 그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요청은 앞만 봐도 논문은 내야 되긴 하는데 그 지금 어떻게 논문을 쓸지도 지금 고민이 되는데 거기서는 MDPI 쪽을 해서 그 전문적으로 내기보다는 그 일단 따로따로 나눠서 쪼개서 내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데이터도 없는데 논문 어떻게 내요? 아니 그러니까 데이터가 아니고 데이터 나올 나중에 때 데이터 네네 나오면 나중에 논문을,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저도 기기 MDPI 별로 안 좋아해요. 아니, 근데 그, 저희 쪽 아시면 그거는 말고, 캔서 쪽 데이터 말고, 그 수치 데이터 있지 않습니까? 기기 이런 거, 수치 데이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MDPI에 먼저 내고, 그 다음에 들이미는 게 훨씬 편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럼 제가 도울 일이 뭐 있나요? 아니요, 수치데이터. 아니요. 아니, 그걸 하고 나중에 이제, 그, 그니까, 그 과제 낼 때 그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보강자료 할 때, 그 암 데이터 이런 걸 다 내야 된다고 하니까, 초반에 그렇게 할 때, 과제 낼 때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네, 과제 낼 그거는, 때, 과제 낼 때 예, 알, 그러니까 내기 전에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할 때, 암 캔서이나 이런 데이터를 이제 보강해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쪽도 아시겠지만, 임상 데이터 있어야지, 그, 표준 들어가는 것도 확실하고, 그다음에 과제 따는 거 확실하니까, 그 나중에 이거 할 거다고 다 과제에 다 써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임상도 한다고? 네네네네. 임, 임상 실험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한다고 써야 된다고, 그렇게 써야 된다고,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냥 데이터는 기계 데이터만 전임상도 잠깐, 아니고 그냥 임상을 예, 해야 된다고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도 상황을 좀 봐서, 저기 다음 주쯤에, 다다음 주에 한번 갔다 와야 돼요. 이게 그 리ኳ어먼트가 만든 건지, 마스트인지 아닌지 지금 저도 되게 헷갈리게 지금 얘기를 들어가지고, 너무 많은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게 어느 수준에서 이제 그쪽에서 연구비를 어떻게 줄 건지에 대한 것도 지금 저도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갔다 와서 최영준 선생님의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얘기를 해서 뭐, 분과도 따로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 맞춰서 써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네. 그러니까 저도, 네, 알려주세요. 최영준, 네네네. 그렇게 해서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영준 선생님 혹시 다음 주 월요일하고 금요일쯤에 언제 시간이 괜찮으신가요? 다음 주, 금요일 날 내가 뭐 있는데? 27일. 월요일이 괜찮은데요? 다음 주 월요일이면 아마, 지금 다음 주가 제가 지금 2월 27일이죠? 네. 제가 다음 주 월요일하고 그다음에 아, 그 7월 그러니까 다다음 주 목요일하고 다다음 주 다다다음 주 그러니까 그 시간이 지금 어 저기 7월 그러니까 아니 7월이란다. 6월 6월 23일하고 27일하고 그다음에 7월 3일하고 7월 7일 이렇게 넷 중에 하나 언제 시간 괜찮으신지. 27일만 빼줬으면 좋겠어요. 27일. 6월 27일. 아,
그 저녁 시간에 잠깐 식사 일정 잡으려고 지금 연락을 한 아, 건데. 저녁 시간이요? 그럼 7월까지 예. 안 쓰, 왜냐면 6월 30일까지 뭐 학교에서 뭐가 되게 많아요. 아, 저도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그렇죠. 일정이 계속해서 그러면 7월, 그 7월 달에, 7월 1일? 7월 달은 괜찮은 것 같아요. 7월 달. 3일이나 그러면 7일 정도로 잡아야 예, 될 것 예, 같은데. 그러시죠.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네. 일정 잡고 중간에 가는 거는 제가 그 하이퍼서미아 그 관련해서 지금 데이터 지금 정리해서 지금 그 리포팅 하나 보낼 거예요. 최영진 선생님한테. 그 우리 네, 세포 이렇게, 그거는 제가 될 수 있으면 빨리빨리 해서 최영진 선생님한테 보내고 그거 관련해서 미팅은 따로 잡을게요, 그거는. 네, 그러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예은 학생 수고했고요. 다음 주에 은별 학생이죠? 은별 학생. 그 하이퍼 서미어 관련해서 하는 거니까 리뷰니까 아주 쉬운 거니까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열심히 하시고요. 예은 학생 수고했어요. 아마 한 번 더 저기 6월 30일, 6월 30일인가요? 그때? 6월 30일 날 또 연대에서 발표해야 되니까. 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아, 듣느라고 네, 많이 수고하셨어요.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